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행복한 돈돈이의 돈돈입니다. 오늘은 현직자 인터뷰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선은 현직자 인터뷰가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현직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현직자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현직자를 만나는 건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가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직자들이 인식하고 있을 정도로 현안인지 비교 매칭을 해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분들이 최근 회사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내 성향과 한번 맞춰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턴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회사의 분위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회사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구나 나쁘구나를 잠깐이라도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직자 인터뷰 저도 굉장히 어려웠고 하기 힘들었지만 한 달에 10명 이상씩은 꾸준히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정보는 여러분들의 자소서와 면접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 줄 것이고, 이는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현직자 인터뷰를 3가지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직무 현직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군 현직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회사 현직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직무 현직자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직무와 같은 직무를 하고 있는 현직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업이면 산업군 상관없이, 회사 상관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영업을 하게 되셨나? 영업이 어떤 점이 좋은 것 같냐? 영업이 어떤 점이 힘드냐?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무 현직자는 직무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특정 직무를 정했다, 그렇다 싶으면은 바로 동일한 직무를 하고 있는 현직자들을 만나면은 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산업군별로 같은 영업이어도 판매 영업이 있고 기술 영업이 있고 업무 분장이 굉장히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무 현직자 인터뷰만 하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이기 때문에 저는 산업군 인터뷰까지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산업군 현직자 인터뷰는 바로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식품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식품에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기업도 있을 거고, 내가 별로 관심 없지만 어쨌든 식품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기업이구나 싶으면은 무조건 현직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CJ 제일제당에 가고 싶은데 오뚜기 현직자를 어쩌다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물어보는 거죠. 요즘 식품업계가 어떤지, 그리고 오뚜기의 장점, 그 회사의 장점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 경쟁자도 물어볼 수 있고, 또는 내가 별로 이 회사에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보다 들어보니까 되게 괜찮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업황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으니 산업군에 해당하는 현직자 인터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인터뷰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면 제가 그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인터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에 가고 싶다고 해봅시다. 뭐 전자라고 할게요. 삼성전자의 이제 현직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어떤 지원 동기를 가지고 이 회사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회사 지원 동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직자 인터뷰가 굉장히 도움이 되면서도 다른 데로 범용이 안 될 정도로 회사에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지원 동기를 작성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현직자 인터뷰는 직무, 산업, 그리고 회사 모두 다 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용성이 큰 순서대로 말씀드렸는데요. 직무 현직자 인터뷰가 굉장히 범용성이 크고, 산업군 현직자 인터뷰, 그리고 마지막 회사 현직자 인터뷰, 범용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현직자 인터뷰 좋은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현직자를 만날 건가요?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죠. 저 또한 이거에 대한 문제를 봉착했는데요. 취업 준비는 되도록이면 돈을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료로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것들만 최대한 소개해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전 현직자 인터뷰를 총 5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있다라는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또 무료로 진행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좋겠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유명하지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따를 보시면 다양한 멘토들이 있습니다. 매 월별로 어떤 클래스가 열리는지를 알려줍니다. 해당 클래스를 보면은 그 멘토의 직무와 어떤 회사에 있는지, 회사를 아니까 당연히 산업군도 알게 되겠죠. 이 사람은 나와 직무가 같으니까 한번 현직자 인터뷰를 해봐야 되겠다, 또는 이 사람은 나와 산업군이 같으니까, 또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나와 한 가지라도 일치가 되면은 찔러보는 거죠, 당연히. 이따의 좋은 점은 멘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겁니다. 직무조차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는 꽤나 소수만을 뽑는 그런 직무를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직무에 관련된 클래스가 두어 달에 한 번씩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직무 클래스는 무조건 참석했고, 관련된 산업군이다 싶으면 제 직무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조건 가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학교에는 분명히 취업을 준비해주는 센터 같은 곳이 있을 겁니다. 학교의 취업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무조건 참석하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프로그램들이 좋아져서 미리 사전 질문을 받더라고요. 그럼 저는 사전 질문으로 면접왕 이영의 자소서 바이블이나 면접 바이블을 기반으로 만든 현직자 인터뷰 질문 그 체크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현직자에게 미리 사전 질문을 넣었었거든요. 학교 프로그램으로 오시는 분들은 꽤나 중역이에요. 어린 사람이 오지 않고 나이 든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 졸업생 멘토링이 있었거든요. 근데 졸업생들은 또 나이 차이가 나봤자 3, 4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의 관점에서 회사가 어떤지도 볼 수 있었고, 그런 방식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현직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인 찬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인 찬스는 사용하실 거예요.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나 아니면은 친구의 친구나, 제가 어디에 취업하고 싶은데 그 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은 연결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연락을 잘 하지 않던 친구들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되어서 좋은 점도 있었고, 조금 더 프라이빗한 관계에서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지원자들보다는 유리한 면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로는 서울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매달 몇십 개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데 그 중에 현직자들을 직접 만나보는 시간들이 꽤나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따처럼 무료여가지고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만 하기만 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이따랑 그리고 서울시 취업센터 프로그램의 두 개는 그냥 매달 계속 신청했던 것 같고요. 다양한 현직자들의 직무, 산업, 그리고 회사가 맞는다 싶으면 무조건 다 신청을 하면서 이야기해보는 그런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듣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그 내용을 필기하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은연중에 말하는 내용이나 뉘앙스에서 제 것과 이어질 수 있는 맥락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들었던 프로그램들이 꽤나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현직자 인터뷰 방식으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곳은 한 3가지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회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잡페어하는 곳에 기업 부스에 직접 찾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를 찾아가는 거는 말 그대로 쉽습니다. 지원하고 싶은 직무가 본사 있는지 또는 지사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직무에 현직자가 있을 만한 곳을 직접 찾아가 봅니다. 왜냐? 직무에 현직자가 없는 곳에 가도 돼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제 직무에 그 현직자가 있는 곳으로 가면 더 좋잖아요. 혹시 그분을 만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CJ제일제당 현직자 인터뷰로 가면서 제가 원하는 직무의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회사로 찾아가는 것은 효과적이고 실제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점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회사에 꼭 오고 싶어서 회사 앞에서 줄 서서 현직자들을 인터뷰해서 이 회사의 강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지원자 있으면 안 예뻐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잡페어를 찾아가는 건데요.
직무끼리 잡페어할 때도 있고 또 산업군끼리 잡페어할 때도 있고 잡페어가 DDP나 이런 데서 종종 하잖아요. 그런 데를 직접 찾아가셔서 현직자 부스에 문을 한번 두들겨 보는 거죠. 저는 그때 식품 관련돼서 AT에서 잡페어했을 때 한번 찾아갔었고요. 물류 관련된 데서 또 한번 찾아갔었고, 그러면서 진짜 거기에 들어보지도 못한 기업들 또는 들어는 봤는데 엄두조차 못 냈던 기업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물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의 안 좋은 점은 거기에 직무현직자가 오기보다는 대부분 인사 담당자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점,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긴 하고, 또 답변하실 때 포멀한 내용을 해요. 이미 나눠준 책자에 있는 내용, 그거 위주로 이제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직접 현직자 인터뷰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롯데 작카페, 샘표의 연구소를 찾아가는 그런 거, 직접 현직자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업이 자리를 애초에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데 직접 가서 현직자 인터뷰를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인터뷰를 하려고 이미 왔기 때문에 어떠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기업이 직접 열어주는 현직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직자 인터뷰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드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자소서 쓸 시간, 그리고 기업 분석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현직자 인터뷰까지 하냐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취업 준비할 때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취업 준비할 땐 특히 시간을 관리하고 목표를 관리할 수 있어요. 왜냐? 시간을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처럼 누가 시켜서 지금 자소서 쓰고 있고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그 면접왕이형의 퍼센트 플래너라는 노트를 통해서 취준생 때 시간을 많이 관리했었는데요. 시간 관리하는 플래너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라도 현직자 인터뷰를 해라. 그래요. 오늘은 현직자 인터뷰가 무엇이고 현직자 인터뷰의 종류, 그리고 현직자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은 성공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바쁜 취업 준비 시간에도 현직자 인터뷰를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세요.